시간이 엄청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포리포리 쿠키입니다. 오늘은 일하는 곳에서 그 업자분께서 가다랭이가 싼 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촬영할 겸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. 보통 이게 큰 생선이잖아요. 머리도 이렇게 달려있고 꼬리도 이만큼 돼 있고, 원래 이 처리하는 거랑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청소가 다 돼 있네요. 아무튼 간에 사시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런 큰 생선은 이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. 보통 사이즈 자체가 거의 뭐 고등어 한 마리보다 더 크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위에 부분, 밑에 부분 해서 따로 먹습니다. 일단 이 사이에 보시면 살짝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피가 보인 건데 일본말로 치아이라고 합니다. 이게 있으면 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. 그런데 뼈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발라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층을, 뼈가 붙어있는 상태의 층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. 이것만 쏙 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최대한 잘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. 로스가 많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뼈에 고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여기를 잘라주면 이만큼이 로스가 나니까 최대한 칼을 붙여서 뼈만 빼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등 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리죠. 이게 피가 응고된 부분이니까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. 같이 이 층을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위에하고 밑에가 있는데 그 고기처럼 그 뱃살 부분이 기름기시고 맛있습니다. 마구로에서도 오토로라고 하는 제일 비싼 부위, 거기도 이제 뱃살인데 이쪽을 한번 다 따로 먹어볼게요. 위에 부분, 중간 부분, 밑에 부분 이렇게. 여기에 이렇게 맛과 함께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데 이걸 제거해 주겠습니다. 그 칼을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상태로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쓱. 또 이게 벌어지죠, 당연히. 틈을 틈에 넣어서 얇게. 너무 갔다 갔다 했네. 이렇게 제거가 됐네요. 뱃살을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. 쇠등 위에 밑에 부분의 위쪽 뱃살, 이렇게. 한국말이 술술 안 나와서 큰일이네. 이 위에 부분은 타타키라고 해가지고 버너나 가스불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, 이 중간 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사시미로 먹겠습니다. 이 뱃살 부분은 껍데기가 이 붙어있는 채로 얇게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먼저 할게요. 자, 소금을 살짝 뿌리겠습니다. 카츠오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살이 조심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버너가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. 혹시 없으신 분들은 꼬지가 있으려나? 한국에 있죠? 꼬치나 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서, 젓가락 좀 짧긴 한데 꼬치가 아마 가정집에 별로 없죠. 뭐 이런 느낌으로 한 4-5개 해서 이렇게 잡고 구워주시면 됩니다. 가스불에 그래서 이게 많이 꽂을수록 이 불안정한 게 좀 사라지니까 여러 개, 한 5개 정도 이렇게 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걸 타타키라고 합니다. 타타키라는 게 이렇게
이게 타타키인데 불맛만 보여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구워보겠습니다.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이 타타키라는 거는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가볍게 표면만 익혀서 이 향기, 구운 향기하고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계속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얼음물에 바로 넣어가지고 헹구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이 감칠맛 빠지는 게 싫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릇이나 이 받침대가 뜨겁게 달궈졌을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. 이렇게 불이 안 닿았던 부분을 살짝 만져보면서 주의해서 하도록 합니다. 저는 냉장고에 넣을게요. 자, 나머지 두 종류. 이거는 그냥 먹기 힘드니까 껍질을 벗길 건데요.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보통 껍질을 벗기는데 저도 반만 사용하겠습니다. 반. 그래서 반을 칼을 넣고 껍질을 다 제거하면 안 돼요.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식겠다 하면 이렇게 가시고, 이게 좀 식겠다 하면 이렇게 가시고, 껍질을 남긴 채 살만 싹 제거하는 겁니다. 저는 왼쪽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게요. 이것도 조금 얇은 칼이 좀 편한데 오늘은 가정집에 있을 법한 이런 일반적인 칼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눕혀서, 조금 남았네요.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보관을 할게요. 이런 생선류는 수분이 적이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종이를 말아서 랩을 싸고 공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보관을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넣어줍니다. 아니, 대단히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뱃살. 이 뱃살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질채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얇게 썰겠습니다.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부분을 싸서 냉장 보관. 보관 상태만 좋으면 한 3일 정도도 먹을 수 있어요. 등 쪽 부분도 식었기 때문에 쓸 만큼만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냉장 보관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싸놓으면 이게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타타키 알 수 있겠죠?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? 자, 손질은 끝났고요. 이제 사시미를 썰어 볼 건데요. 이런 마그로나 카츠오 같은 거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좀 두툼하게 썰어줍니다. 뭐 도미라든지 그 광어 이런 거는 쫄깃쫄깃하죠, 먹었을 때. 그렇기 때문에 굵으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녀석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히라즈꾸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평평하게 썬다 뭐 이런 말인데, 눕혀서 써는 게 있고 세워서 써는 게 있고, 히라즈꾸리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칼을 전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끝까지 싹 이런 느낌으로.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고 이 끝까지 사용한다는 느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잡고 당기면서 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. 생선이 앞쪽에 있으면 이게 걸리니까 가능한 몸 쪽에 약간 끝행이 이 떨어질랑 말랑한 정도에 하는 게 자르는 손이 자유롭죠. 그리고 이 정도 좀 두툼하게 먹고 싶네요. 저도 이렇게 대고 샤. 그다음에 잘렸으면 오른쪽으로 이동.
대고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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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자른다는 느낌.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른 느낌.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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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4, 6, 8 한 8덩어리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출근 전이에요. 이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습니다. 동일해요. 이 부분은 가게에서는 조금 안 이쁘니까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전 제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. 아까 히라즈 꿀이라 그랬잖아요. 이렇게 평평하게 써는 걸. 근데 이게 그냥 딱 수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눕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면 각이 삽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서 약간 눕힌다는 이미지. 이게 수직인데 여기서 약간 눕힌 듯한 이미지로 아까 하던 걸 하면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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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. 살짝 둥글둥글하죠. 근데 얘는 이 각이 살죠. 각 둥글둥글한데 얘는 눕혀서 잘랐기 때문에 이 각이 생깁니다. 이게 좀 더 이쁘게 보여요. 수직으로 잘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살짝 눕혀서 자르는 것도 괜찮다,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퇴근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곁들일, 향이 있는 곁들이는 야채를 야쿠미라 그러는데요. 야쿠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니까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파라든지 약간 이런 쪽의 느낌 있는 걸 야쿠미라고 합니다. 묘가 한국에 있나 모르겠네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. 그리고 오바, 생강, 마늘, 파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가게에 따라서 다 썰은 다음에 한 곳에 모아서 그 녀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, 파 따로, 오바 따로, 묘가 따로, 마늘 따로, 생강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것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같이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. 요놈 놔두면 베란다에 심어서 쓰고 있는 녀석이 이런 녀석입니다. 계속 나거든요. 버리지 마시고 흙 같은 거 있으면 슉 하면 무한 리필. 말아서 그 다음에 묘가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.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마늘, 이쪽에 보이는 거는 뭐 맛도 맛이지만 좀 폼, 이거까지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폼, 얘 말고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잘 섞어서. 특별한 법칙은 없어요. 그냥 안쪽이 조금 높게 하면 좀 이쁘다고 해야 되나? 안쪽을, 그러니까 자기 몸 쪽에서 먼 쪽을 조금 높게 쌓으면 이렇게 입체감이 싹 나면서 그럴듯합니다. 자, 뱃살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. 좀 안 이쁘다 싶으면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만한 죽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나름 괜찮아요.
라디쉬가 슈퍼에서 싸게 팔길래 하나 사봤습니다. 이것도 이뻐요. 이런 슬라이스 있으면 좋은데 칼로 썰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균이랑 그런 두께로 자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사용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폼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. 얘도 불쌍하니까 놓을까요? 이렇게. 나름 괜찮죠? 킹감 같은 스타일의 작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이쁜데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근데 자르면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그만두고 이거는 껍질만 살짝 그리고 우리 산책하는 공원에서 주워온 단풍 이거 하나 이렇게 살짝 걸쳐두면 그럴듯하죠. 완성입니다. 오늘은 좀 토크를 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간장, 이건 폰즈, 집에 와사비가 떨어진 것도 있고 생강하고 이렇게 야쿠미하고 같이 이렇게 폰즈하고 많이 먹습니다. 소금도 소금만으로도 먹기도 합니다. 먼저 사시미부터 먹어볼게요. 술 한 잔 땡기는데 소금만 찍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이 뱃살 폰즈 한번 먹어볼게요. 껍질에 그 식감이 끝내주고 기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진짜 농후하고 맛있습니다. 다음에는 타타키. 담백함, 농후함, 완전 농후함 이렇게 가거든요. 약간 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약간 기름지구나. 이번 생선 좀 기름지구나 뭐 이런 느낌. 아 이거 오토로 아니야? 뭐 이런 느낌. 좀 오반가? 종류별로 한 마리의 생선인데도 맛이 다 틀립니다. 이제 이 야쿠미들하고 같이 먹어볼게요. 아침에도 회를 먹을 수 있네요. 출근하기 한 20분 전인데 탄수화물을 좀 빼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좀 섭취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저탄고지 다이어트 할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. 생선이 의외로 그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 가지고 드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. 이런 자연이 주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다소 길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또 재미있고 알차고 조금은 새로운 그런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